근데 키는 엄청 작잖아. 진짜 못생겼어. 눈은 얼마나 작아가지고 진짜 아우 못 봐주겠어. 안녕하세요. 나이스 투 미추 오늘 교육활동 치매 예방교육 혹은 교건보호교육 혹은 인권교육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쇼호스트 윤선영입니다. 오늘 교육자료는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의 교육활동 치매 예방교육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옆에 있는 사진이 보이시나요? 어떤 사진 같나요? 학생이 선생님께 대드는 모습 그리고 선생님은 곤란해하는 모습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도 바로 이러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인권 그리고 사진에 나오는 학생 인권에 대해 들어보거나 잘 알고 있나요? 학생이라면 학생 인권 조례를 들어보거나 보았을 겁니다. 더 큰 개념으로는 인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보장된 권리입니다. 옛날 정근대 사회에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노예라는 신분제도가 있었지만 현재 사회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 평등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입니다. 권리 중에서도 학생 인권은 학생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학생뿐만 아니라 이 학교라는 큰 공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생님들의 권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들의 교육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 모두 보장받기 위해서는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학교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보고 학생과 선생님의 카톡 대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후비고고고고고고고. 선생님,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소에 뭐 이렇게 크게 생각해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학생 인권에 대해서 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도 어떤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죠? 중요한 인격체. 네. 그래서 인권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는 의무를 다 해야지 자신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권도 마찬가지로 학생 인권처럼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사도 본인이 할 의무를 다 하고 본인의 교권을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교는 학생과 교사들, 선생님들 간의 그런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서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요소들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서로를 좀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학생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선생님들도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모두 소중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교사 인권의 상호화는 어떨까요? 뉴스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예방교육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가 보아요. 학교 가기가 겁난다. 학생의 말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입니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욕설하고 뺨까지 때린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교사들이 작년에만 2,000명이 넘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학년부장인 강모 씨는 학생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교복을 입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한 겁니다.
100명 넘는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랑이는 10분간 이어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강 씨는 2달간 병가를 냈고 지금도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눈만 감고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정년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지. 2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몇몇 친구들 때문에 어수선해지거나.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제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학부모에게 위협당하고 교사의 사진과 이름을 훔쳐 가짜 SNS 계정을 만든 일도 있습니다. 개인 돈을 들여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 보험사에서 만든 교권 침해 담보 상품은 가입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침해를 받게 되면은 자신의 그런 자존감이나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학생이나 교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현재의 상황과 침해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현재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죠.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님에 의한 교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비율은 자아 안 보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표를 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다수 발생하며 폭언과 욕설 그리고 수업 진행 방해적인 측면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욕과 명예훼손, 상해폭행 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유형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육 현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까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힘들어하시면서 심리상담, 심리치료, 법률 지원을 받고 점점 일을 찾는 추세입니다. 보험까지 나올 정도이니까요. 앞서 보았던 표들을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교권, 교육권이 내려가고 사기가 저하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선생님들께 설문을 해본 결과 80 이상의 선생님들이 교권이 많은 실추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며 사기 저하로 인해 학생들의 생활 지도하기가 힘들며 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학교 문화가 다시 정상화되기 위해서 교권이 다시 확립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교권 침해로 인해 많은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열정이 떨어지고 수업이나 본연의 업무에 지장 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울감 혹은 우울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학생에 의한 그리고 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에 의한 피해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내용을 바꾸어서 아까 영상에서도 처음에 나왔듯이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권은 사람이 개인,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학생 인권은 학생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겠죠. 그렇다면 교권은 무엇일까요? 교권은 교육권의 줄임말인데요.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등 다양한 권리가 합쳐져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당 대우를 받지 않고 교육활동을 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교육활동을 할 선생님들의 교육권에는 수업을 하는 수업권, 그리고 시험, 성적과 관련 있는 교육평가권, 수업을 연계해 나가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등이 있습니다. 가장 존중받아야 할 권리는 수업권과 교육평가권 그리고 학생지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권이 확립된다라는 말은 이 다양한 권리들이 보장받는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과 선생님 모두는 존중받기 위해서 남을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한자성어로 역지사지라고 하죠. 내가 먼저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을 먼저 존중하는 것이죠. 특히 선생님께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모든 학생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발생한다면 같이 있는 친구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 말이죠.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만약에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해폭행 등 범죄 행위, 둘째, 성과 관련된 행위, 셋째, 불법 유통행위, 넷째, 공무방해 및 간섭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다음부터 나오는 영상과 내용들은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처벌을 받죠. 교권 침해도 마찬가지로 폭력이고 처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웃음으로 농담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 사례 어떤 것이 있는 함께 만나보시죠.
자, 얘들아, 오늘 수업 준비 다 됐니? 진우,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역사 시간에 과학책을 펴고 있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제 맘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역사 시간에 과학책을 보든 선생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그래도 역사 시간이니까 우리 역사 공부 함께 하는 거 어떨까? 참견하지 마세요. 선생님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제 맘대로 하는 제 인권도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화나게 하지 마세요. 자, 진우 그만하고. 영상에 해당하는 사례는 바로 폭행입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며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영상의 사례처럼 폭행과 폭언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징역, 벌금 등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신체 접촉이 없어도 흉내내를 내는 경우나 물리력을 쓰거나 남에게 대신시키는 등의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박입니다.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주면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영상처럼 죽이겠다, 그만두게 하겠다 등등 일반적인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하지 않는 경우 칼 등을 가지고 찌르려고 하는 등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혹시라도 의도가 없는 경우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야, 그거 들었어? 너 박진우 선생님 그 소문 들었냔 말이야. 뭔데? 와, 진짜 궁금하다. 있지. 박진우 선생님 몸속에 종아리 6개가 박혀있습니다. 2017년 안산에서 총 맞은 자리에 구멍이 2개지요. 여긴 2018년 안산 보건실에서, 그리고 2019년 옆구리의 중앙현관에서, 그리고 2020년 교무실 대박 사건 때, 그리고 이 심장 옆은 2021년은 그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항전의 결의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었다고 합니다. 어머, 대박 사건. 와, 진짜 이 얘기 진짜 팩트야? 나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셋째는 명예훼손입니다.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과장하거나 드러내어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실이더라도 동의 없이 알리는 것은 나쁜 행동이겠죠. 우연히 알게 된 선생님의 사실이나 거짓 정보를 누설하는 등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박진우 선생님 좀 그렇지 않아? 맞아.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어. 그 선생님 머리도 엄청 커. 근데 키는 엄청 작잖아.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진짜 못생겼어. 눈은 얼마나 작아가지고 진짜 못 봐주겠어. 진짜 볼 때마다 수업할 때마다 토가 쏠려. 진짜 맞아.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다음은 모욕입니다.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입니다. 욕설이나 놀리기, 생김새, 비하 발언 등등이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정말 부당하여 말을 해야 한다면 직접 대면해서 하는 이야기보다는 정리하여 주변의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말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거 박진우 선생님 거잖아. 박진우 진짜 싫었는데. 여기다 낙서나 해볼까? 다음은 재물손괴입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문서 등을 망가뜨리거나 숨겨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겠죠.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물건을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훔치는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며 징역, 벌금 그리고 변상을 해야 합니다. 자, 얘들아, 수업 준비 다 됐니? 오늘 역사 수업, 오늘 세계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교과서 53쪽을 펼쳐주세요. 선생님, 드릴 말씀이 3가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돼. 선생님 오늘따라 몸에 딱 달라붙은 입을 옷을 보니까 선생님 굉장히 떼띠해 보이세요. 거기다가 오늘은 어깨도 굉장히 넓어 보이시네요.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기분 좋게 얘기도 좀 해드렸는데 선생님 첫사랑 얘기나 첫 경험 얘기 좀 해주세요. 안 돼, 진우야, 그러면 안 돼.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수업 시간에 그런 사적인 질문이나 선생님한테 이제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질문하면 아니래요. 다음은 성희롱입니다.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에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인 성희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육체적 성희롱은 몸과 몸이 접촉하거나 만지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 신체 평가 등이 해당합니다.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그림 그리기, 훔쳐보기 등이 해당됩니다. 특정 대상에게 하지 않은 성적인 동담도 불쾌감을 준다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동성에게 또한 성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인한 침해 또한 성립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파악하니 자제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 행위인 성범죄입니다. 신체 부위 만지기, 포옹, 성접촉, 성행위, 흉내내기 등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 전송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전화, 메일, SNS, 카톡 등에서 유출하고 전송하는 불법 정보의 유통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의해 허위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카톡방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하더라도 방관에 해당되는 일을 발견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저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우야, 무슨 일이야? 선생님 장난 좀 쳐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하자. 다음으로는 폭행, 위력 등을 이용하여 선생님의 교육권과 지도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수업이나 지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침해 유형들이 발생하면 학교마다 구성되어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사건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교내봉사부터 전학처분까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학생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거하여 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이나 소년원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바로 즉각적인 맞대응보다는 조금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혹시 선생님도 사람이다 보니 실수할 수 있고 섭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진정된 후에 감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줄어들 것입니다. 선생님, 아까 저한테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신 거 사과하세요. 저 너무 기분 나빠서요. 선생님 신고하고 고소할 거예요. 그래 진우야,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고 신고하고 싶니? 좀 차근차근히 얘기해 볼 수 있겠니? 생각. 선생님, 제가 좀 고민해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선생님 아까 저한테 하신 말 조금 저한테 상처가 되었어요. 선생님, 다음에는 저도 인간이고 학생이고 어리다 보니까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히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진우야, 지금처럼 조금 심호흡을 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시간을 가져서 이야기하니까 서로 기분 상하지 않고 좀 이성을 찾고 얘기하니까 선생님도 진우에 대한 조금 배려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진우야 참 잘했다. 친구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야겠죠.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자, 교육 잘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처음 생각하던 교권과 달라졌나요? 교사와 학생 모두 똑같은 인간이며 인격체입니다.
모두 존중받아야 할 교육 공동체입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도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생활 잘하시고 PPTV 역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